네, 안녕하세요. K마스터즈의 박상래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초보 유튜버를 위한 장비 세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DSLR 카메라나 또 아니면 미러리스 카메라는 저도 써본 적이 없고요. 이번에 처음 구매를 해서 제가 유튜버 활동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보통 이제 DSLR 카메라나 미러리스 카메라들 종류가 워낙 많고요. 또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도 카메라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을 또 굉장히 많이 서핑을 하고 또 유튜버에서 실제 또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분들의 추천 또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결정한 제품이 바로 캐논에서 나온 EOS M50이라는 모델입니다. 자, EOS M50 모델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얘를 돌려서 한번 보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필수가 있죠. 이 EOS M50은요, 캐논에서 유튜버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유튜버에게 최적화된 그런 카메라입니다. 자, 먼저 펼치면요, 이렇게 찍는 사람이 보면서 찍을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눈을 가까이 대면요, 화면은 꺼지고 이제 실제 요 안에서 또 렌즈가 보이게 되고요. 이게 이제 스위블 액정이라고 하는데요, 얘를 돌려서 뒤집어서 보면요, 실제 셀카를 찍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촬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이죠. 이 스위블 액정이 되는 카메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얘가 이제 인터넷상으로 제가 가격을 좀 조회를 해봤습니다. G마켓에서 제가 검색해 보니까요, 더 최저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그냥 눈에 띄는 거 저렴한 거 한번 찾아봤습니다. G마켓에서 보면요, 이 캐논 카메라 EOS M50이라는 거하고 15에서 45mm 렌즈가 있습니다. 이게 번들 렌즈인데요. 요게 이제 기본 한 세트 정도, 한 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구성품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카메라 렌즈 EOS M50 번들 렌즈가 하나 들어가고요. 15에서 45mm EF-M 15에서 45mm 번들 렌즈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품 배터리, 그 다음에 충전기, 보증서, 그 다음에 요거를 연결해서 멜 수 있는 스트랩, 요렇게 기본 구성이 이루어지고요. 번들 렌즈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번들 렌즈는 크기가 이렇게 생겼고요. 실제 보여드리면 요게 15에서 45mm 번들 렌즈입니다. 무게는요 좀 가벼워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살 때 어떤 걸 또 샀냐면 22mm 렌즈를 하나 더 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당시에 살 때 사진 촬영한 거,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진 촬영할 때 뒷 배경은 흐리게, 그리고 초점이 맞춰진 데는 또렷하게 보이는 그런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얘가 좋은 기능을 발휘해서 이걸 샀는데요. 샀는데 이걸 살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후에 제가 렌즈를 추가로 구매한 게 이 캐논에서 나온 11에서 22mm 이 렌즈를 하나 더 썼어요. 근데 얘는 11에서 22mm, 그 다음에 얘는 22mm잖아요. 그럼 차이가 뭐예요? 얘를 22mm로 놓고 찍었을 때 렌즈하고 얘 렌즈하고 각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사고 이거 살 필요가 없이 이거 하나만 사면 해결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요 렌즈를 하나 구매하시면 15에서 45mm 번들 렌즈 하나, 그 다음에 11에서 22mm 광각 렌즈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게 왜 45mm가 있는데 굳이 왜 이걸 써야 되냐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45mm니까 줌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멀리 있는 것도 좀 당길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셀카를 찍을 때 화각이 넓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들고선 이렇게 촬영을 한다고 할 때, 셀카로 찍을 때 저처럼 손을 이렇게 놓고 촬영을 하면요, 얼굴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22mm로 놓고 요 카메라로 찍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화각이 넓게 나오는 거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11에서 22mm, 요 렌즈가 화각이 굉장히 넓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보통 셀카 모드 찍을 때는요 11에서 22mm를 찍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풍경들이나 이런 거 찍으실 때는 15에서 45mm 번들 렌즈를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요 새로 구매한 11에서 22mm 요 렌즈, 광각 렌즈가 굉장히 화질이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일반 줌 렌즈고 15에서 45mm는요. 그래서 요걸 구매하시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가격이 한 73만원 정도, 한 70만원 정도가 비용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자체적으로 마이크를 연결해서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를 이 자체로 놓고 촬영을 하게 되면요 소리가 좀 약간 잘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실내에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촬영한다면 상관이 없을 건데, 만약에 야외에서 찍는다면 마이크가 없이는 사실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야에서 나온 무선 마이크 WM900이라는 모델을 제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가격이 20만원대 중반 정도, 가격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정도의 목소리, 이 퀄리티가 안 나오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영상과 소리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할까라고 물어본다면 영상보다는 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은 이제 편집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멋지게 편집이 가능하지만, 소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원본 음질이 안 좋으면 뭐 편집을 해도 별로 좋지가 않고요. 또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편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더 좋은 마이크를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후에 기존에 있는 보야 무선 마이크를 판매를 중고로 하고, 제가 새로 산 제품이 있는데요. 그 제품이 UWP-D11이라는 모델입니다. 그 모델이요 크게 두 개죠. 뭐 보야 무선 마이크도 그렇지만,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송신기, 얘를 꽂는 거죠. 캐논 카메라에다가 꽂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 카메라는 요 카메라가 아니라 요 수신기를 내 몸에 지니고 있고 옆구리 같은 벨트에도 꽂아서 핀 마이크로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여러분 기자들이 인터뷰할 때 이렇게 카메라 들고 있으면서 저 어떻게 생각하시죠? 물어보고 제가 답하고 이런 거 좀 보셨을 거예요. 요 UWP D11 모델이요 거의 뭐 방송국이나 기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요 목소리가 굉장히 또렷하게 잘 들리고요 성능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이 장비는 굉장히 음질면에 이런 면에서는요 뭐 더 이상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게 흠이거든요. 보야 무선 마이크는 가격대가 20만원대 중반이었는데 얘는 가격이 60만원 정도가 넘어가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지마켓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제가 보여드리는 게 최저가는 아니니까요.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검색을 더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마켓에서 검색하니까요. 이 가격이 63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네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요. 건전지가 들어가거든요. 얘는 이제 자체 충전기로 쓰는 게 아니고 여기 보이는 요 부분,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서 건전지를 2개를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금세 닳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매번 촬영할 때마다 건전지를 넣어서 촬영하게 되면 비용이 또 상당히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은 또 뭐가 필요하게 될까요? 예, 계속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리필 무선 충전기가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인터넷으로 구매한 게 있는데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파나소닉에서 나온 모델이거든요. 요게 이제 BQ-CC55라는 파나소닉이 만든 이제 충전기인데요. 요걸 이용해 가지고 충전하시면 매번 할 때마다 충전을 건전지를 사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건전지 4개를 지금 꽂혀 있는 거 말고 추가로 4개를 더 구매를 또 했어요. 그래야 4개를 사용하고 있고 또 비상용으로 4개가 또 있는 거죠. 그래야 바꿔서 또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4개를 또 제가 구매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또 캐논 카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캐논 카메라도 이렇게 아랫부분 있잖아요.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열어보면요. 지금처럼 여기에 이제 카메라 충전하는 배터리가 들어가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얘도 하나만 있으면 하나밖에 사용 못 하잖아요. 기본 세팅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배터리를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그래야 기존에 이제 충전기에다가 하나 충전해서 보관하고 있고 하나는 여기다 꽂아놓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야 여유있게 촬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터리도 캐논 카메라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추가를 하나 더 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파나소닉에 있는 요 충전기를 구매하면서 요 건전지를 총 8개를 산 거죠. 자, 이렇게 구매를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촬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삼각대가 필요하게 할 거예요.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집에서 쓰고 있는 일반적인 삼각대 정도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최소한 여러분이 섰을 때 삼각대를 최대한 높였을 때 여러분 눈높이 정도, 그러니까 제가 1m 키가 1m 70이니까 1m 70 정도 되는 정도의 높이는 올라와 줘야겠죠. 그래야 이걸 촬영할 때 밑에서 위를 보고 하는 느낌이 안 들겠죠. 그 정도 올라오는 삼각대가 하나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셀카로 찍을 때 이렇게 셀카로 이렇게 들고 찍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꽂아서 이런 것처럼 이런 미니 삼각대가 필요하거든요. 미니 삼각대. 자, 제가 요 미니 삼각대를 구매했는데요. 얘는 펼치면 이렇게 돼요. 펼치면 이렇게 되고 위에 이제 요 헤드 부분을 돌려가지고 뭐 각을 조절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한 10,000원 얼마 주고 산 건데요. 잘못 샀어요. 얘도 물론 키를 이렇게 키웠다 줄일 수는 있는데 이걸 사지 말고 다른 걸 샀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잘못 산 거죠. 그러면 어떤 걸 샀어야 되냐면요. 유튜버들이 많이 갖고 다니는 그런 삼각대, 미니 삼각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릴라라는 삼각대인데요.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요. 어디서든지 얘를 휘어서 부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런 데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카메라 촬영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요런 데다가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얘를 도도도 감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부착을 해서 나무 같은 데도 가능하고요. 이걸 부착을 해서 촬영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또 셀카로 들을 때는 얘를 들고 또 촬영하면 되고요. 또 꺾는 것이 되게 부드럽게 꺾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릴라라는 이 삼각대 제품은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가격도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2, 4만 원대 정도 되는 그런 삼각대를 여러분이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그럼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나올까요?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예,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3만 1670원 플러스 그 다음에 또 필요했던 게 UWP-D11 가격이 63만 2400원. 그 다음에 충전기 제가 산 게 아까 요 모델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열에도 구매해야 되는데요. 그냥 최소 기준으로 해서 28,000원, 28,310원 플러스 그 다음에 고릴라 삼각대, 요거는 그냥 한 넉넉 잡고 평균으로 잡아서요 한 25,000원 정도 잡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141만 7천원 정도의 가격이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 추가될 게요, 아까 얘기했던 11에서 22mm 광각 렌즈를 하나 더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걔를 제가 살 때 가격이 48만원, 그러면 189만 7천원 정도가 좀 소요된 거고, 여기다가 지금 넣지 않은 게 있죠. 예, 파나소닉 건전지 4알 추가로 사는 거랑, 그 다음에 캐논 자체 배터리 하나 더 사는 거, 걔가 두 개 합쳐서 제 생각에 10만원은 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200만원 정도? 비용이 한 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이걸 촬영하실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하는 방법은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찍고 또 G마켓에서 검색을 해 보시면요, 스마트폰 핀 마이크라고 치시면요, 한 가격대가 얘도 좀 물론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한 15,000원에서 20,000원대 정도의 핀 마이크를 사서 스마트폰에 꽂아서 여러분이 촬영하시면 스마트폰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도 굉장히 깨끗한 음질로 녹음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 촬영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좀 앞으로도 전문적으로 하고 싶고 좀 더 깨끗한 화질, 그리고 깨끗한 목소리, 그리고 주위에 유선으로 연결되는 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 환경, 이런 걸 만약에 환경으로 촬영을 하고 싶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구성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요, 절대 보양 무선 마이크를 사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저처럼 샀다가 후회하고 다시 이렇게 소리 무선 마이크를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도 좋고 웬만큼 소리 듣는 건 상관이 없는데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절대 추천할 수 없는 제품이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소리에 뭐 별로 민감하지 않고 뭐 그런 분들은 보양 무선 마이크를 사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요. 자, 이와 같이 오늘은 초보 유튜버를 위한 제가 쓰고 있는 장비 풀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네, 제 얘기가 정답도 아니고요. 사용하는 분들마다 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으니까요. 제 얘기는 여러분이 구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